안녕하세요, 이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데 난 왜 자꾸 불안하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불안에 대한 접근을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로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자율신경계는 이름 그대로 그냥 스스로 자율적으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계인데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숨을 쉬고 저절로 맥박이 뛰고 더우면 저절로 땀이 나는 것처럼 대뇌의 명령 없이 그냥 알아서 저절로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신경계인데요. 방금 말한 것처럼 호흡하고 맥박 뛰고 소화하고 이런 일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만큼은 일일이 대뇌를 거치지 않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이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또 나뉘어져 있어요. 쉽게 자동차로 예를 들자면 이 교감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자동차의 엑셀 같은 역할을 해요. 부릉부릉 막 속도를 내고 달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반대로 이 부교감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해요. 속도를 낮춰주고 멈춰주는 상태. 이 자율신경계가 이 두 가지 기능, 엑셀과 같은 교감신경계, 브레이크 같은 부교감신경계를 서로 길항작용, 반대작용, 반대 역할을 하게 하면서 그렇게 적절히 알아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춥니다. 오늘 주제는 왜 자꾸 불안할까 이건데 왜 뜬금없이 자율신경계가 나오고 자동차의 엑셀이랑 브레이크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주제인 이 불안은 이 교감신경계랑 참 연관이 깊어요. 제가 좀 전에 자동차의 엑셀 같다고 말했던 이 교감신경계는 우리 몸의 비상체계, 비상 시스템이거든요. 우리가 좀 위험한 상황이나 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우리 뇌는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딱 준비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깜빡하고 가스불을 켜놓은 채 잠깐 잠이 들어버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가스렌지 주변으로 불길이 막 옮겨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럴 땐 당연히 자동차의 엑셀 같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겠죠. 깜짝 놀라서 동공이 커지고 담요를 막 덮던지 뭐 소화기를 이렇게 쏘든지 불길을 이렇게 빨리 잡아야 되니까 온몸의 근육들이 바짝 긴장을 하겠죠. 힘을 쓰기 위해서. 또 근육들의 산소 공급을 잘 해야 되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도 높아져요. 또한 예로 혼자 밤길을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투벅투벅투벅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도 마찬가지겠죠. 두근두근 막 심장이 빨리 뛰고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지면서 털끝까지 바짝 서는 느낌이 들고 손에는 땀이 납니다. 이런 반응은 우리 뇌가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에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춘 건데요. 집에 불이 나거나 밤길에 괴한을 만나는 그런 끔찍한 상황 말고도요. 평범한 일상 중에서도 누구나 이런 증상,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온몸이 긴장되고 입에 침이 바짝 마르고 식은땀이 나는 이런 증상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어요. 바로 불안할 때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래요. 이걸 추론해 보면 우리 뇌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스트레스도 불안도 또 우울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건데요. 문제는 일상에서 불안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너무 자주 반복될 때 나타나요. 우리가 평상시에 가끔씩 불안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교감신경계가 흥분되는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진정이 되면서 그렇게 교감신경계의 흥분도가 다시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너무 자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교감신경계가 좀 다르게 반응해요. 불안할 때 교감신경계의 흥분도가 막 높아졌다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다시 좀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와도 이 교감신경계는 계속 흥분을 가라앉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내가 생각했을 때 불안이, 위협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 교감신경계의 흥분도를 올렸다 낮췄다 하지 않고 위기가 올 때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냥 항상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두는 상태, 불안에 항시 대기 중인 상태로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평소에 교감신경계의 흥분도가 이만큼 이렇게 높게 유지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이만큼 작은 일에도 이만큼 크게 불안을 느끼고 또 이만큼의 스트레스에도 그냥 항상 이만큼의 흥분 상태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그만큼이 아닌 이만큼 툭하면 욱하고 툭하면 발끈하게 되는 경우가 쉽게 생기는 거죠. 작은 위협에도 늘 내가 유지하고 있는 긴장도에 맞춰서 크게 느끼고 크게 반응하는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불안을 겪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 뇌가 이것을 위협으로 인식하지만 이게 너무 자주 반복되면 한마디로 불안이 일상이 되면 우리 뇌는 오히려 이 불안한 상태를 표준으로 인식해버려요. 불안한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뇌는 익숙한 상태, 익숙한 감정을 가장 편안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는데요. 자꾸만 불안한 상황,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이걸 그냥 정상으로 인식하고 그 상태 그대로, 불안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맨날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평일이건 주말이건 뭐 하다못해 시험 기간이건 아이는 언제 엄마 아빠가 또 싸울지, 우리 집에서 언제 또 큰 소리가 날지, 아빠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시간만 되면 항상 불안에 떨면서 그날그날 엄마 아빠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그렇게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이의 뇌는 불안이 익숙한, 불안이 정상인 상태로 인식하겠죠.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늘 나한테 갑질을 하는 상사가 있어요. 무슨 서류 하나 결제를 받을 때마다 예측 불허인 상사를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1년, 3년, 5년 이 직장을 다니는 내내 이 사람은 늘 불안에 시달렸겠죠. 아마 이들의 교감신경계는 오랜 시간 동안 과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했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불안이 표준, 불안한 게 정상, 불안이 아예 습관이 되어버려서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자꾸 불안하지? 심지어는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러면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를 오히려 비정상처럼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아무 일도 없고 행복하지만 왠지 내일이라도 당장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애들이 다치면 어떡하지? 지금은 사업이 잘 되지만 갑자기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할 거리, 불안할 거리를 스스로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뇌가 불안하거나 또는 기분 나쁜 상황에서만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는 쾌감이건 불쾌감이건 간에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자극 모두를 스트레스로 느낄 수 있는데요. 힘들고 기분 나쁘고 불안한 상황뿐만 아니라 격하게 즐겁고 또 격하게 기쁜 그런 쾌감 역시 우리 뇌는 그것을 스트레스로 인식해서 교감신경계를 과활성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식 풍경 중에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게 서로 졸업을 막 축하하면서 막 밀가루 뿌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격하게 기쁜 날, 이렇게 교감신경이 막 흥분된 이런 날에 참 싸움도 많이 나거든요.
졸업식뿐만 아니라 예전에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딴 날, 전 국민이 너무 기뻐서 격하게 즐거워하는 그런 순간에 그 좋은 날, 맨 마지막은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 명절 때도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여서 너무 반갑고 기분 좋아서 한참 들뜬 상태에서도 결국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쉬운 예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렇게 격한 감정들은 우리 뇌가 모두 스트레스, 일종의 위협으로 인식해서 교감신경의 흥분도를 이만큼 높여두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극도의 반응을 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풀겠다면서 너무 화끈하게 노는 건 사실 스트레스를 푸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데요. 직장에서 너무 힘들게 프로젝트를 끝냈어요. 그럼 그동안 힘들었던 만큼 그만큼 화끈하게 회식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자 이러면서 1차, 2차, 3차 노래방까지 달리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방법들이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만큼 흥분되어 있는 교감신경계를 스트레스를 해소하자면서 화끈한 회식, 화끈한 뒷부리처럼 또다시 격한 쾌감으로 계속 이 교감신경계를 과활성화시키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또다시 연장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화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잔잔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참 행복한데 자꾸 불안하고 또 아무 일도 없는데 또 자꾸만 불안하고 심지어는 내일이라도 당장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거리, 불안거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나 또 아니면 아주 작은 일에도 늘 발끈하거나 작은 자극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가격해진다면 내가 어쩌면 불안이 습관이 된 것은 아닌지 나의 뇌가 이런 상태를 익숙해하고 또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된 상태를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명상이나 복식호흡을 많이 하는데요. 불안하거나 위협을 느낄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면 반대로 부교감신경계는 이렇게 명상이나 호흡, 꼭 복식호흡이 아니어도 되고 흉식호흡이건 복식호흡이건 아무튼 간에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이 부교감신경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주제로 영상을 한 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안이나 강박 또는 공황장애나 또 성격장애에 대해서도 앞으로 차차 영상을 올릴 생각인데요. 그 전에 우리 뇌가 근본적으로 이 불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꼭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교감신경계에 집중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자꾸만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